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텐션이 좋으세요. 네. 지난주에 텐션이 좋았더니 뭔가 "너무 재밌게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평가가 내부에서도 있었고, 이제 지인인 이제 애청자분들한테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조금 텐션 요정처럼 변해 볼까 합니다. 네. 생각의 파편을 파바바 얘기합니다. 파바바 캐스트의 오늘의 진행을 맡게 된 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빈백에 엎드려서 녹음하고 있는 민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톱 자르다가 녹음하고 있는 바질입니다. 바질 씨, 손톱을 약간 녹음하는 태도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 애청자분들에 대한 우롱 아닌가요? 우롱? 저 손톱 새끼손가락 하나만 더 자르면 돼가지고 지금 뮤트로 음소거로 해놓고 자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거 저희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 새끼 손가락, 새끼 손톱 발언 주의하세요. 네. 무슨 국회 약간 청문회장입니까? 네, 그럼요. 내일 이 신성한 자리에. 죄송합니다. 아껴두겠습니다. 새끼손가락. 네. 뭐 1시간 정도 버텼다고 해서 새끼손가락이 무슨 잭과 콩나물처럼 길게 자라나는 거 아니니까요.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는 지난화를 들어보셨으면 무슨 주제인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바로 효과음해 주세요. 바로바로. 네. 빠밤. 네. 카자흐스탄 모두 미안해. 카자흐스탄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임기응변에 실패했어. 죄송합니다. 자르시겠네 이거. 카자흐스탄 리스가 다 알려드린 뭐 이런 주제죠. 네, 카자흐스탄 리스가 다 알려드린 이런 주제입니다. 네, 제가 맞아요. 그 지난주 5박 6일 동안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여행하고 와가지고 되게 많은 걸 보고 배우고 느끼고 기록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질하고 민코 씨도 되게 제 여행 이야기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뭐 봤던 거, 느꼈던 거, 이걸 뭔가 썰푸는 되게 처음 저희 팟캐스트에서 시도하는 형식인데 1인 맞아요. 발제와 2인 맞장구 형식을 처음으로 택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저희 저희가 바질이랑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죠. 저희도 이제 사실 전혀 에피소드 몰라요. 녹음할 때 사전에 내용 공유를 약간 하는데 오늘은 진짜 이 카자흐스탄 뭐 어떻게 다녀왔는지 상세한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 저희 어떤 그 리액션도 함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에서 사진 같은 걸로 이제 뭐 먹고 있는지 뭐 그런 거는 보긴 했는데 상세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자랑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이 바질 씨와 민코 씨한테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되게 카자흐스탄이라는 낯선 나라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니 사실 그러면 진짜 그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도 말했지만 생소한 분들 사실 저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카자흐스탄이 그쵸. 맞아요. 그냥 알마티가 수도예요. 알마티? 뭔가 중앙아시아 어디라는 거 말고는. 맞아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간략한 정보 지금 여쭤봤던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다녀온 알마티라는 곳이 최대 도시예요.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고 옛날 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국토 균형 개발로 인해서 아스타나라는 중북부 지역으로 천도를 했는데 알마티는 좀 남쪽에 있는 지역이고 아직도 최대 도시라고 해요. 그리고 세계 지도에서 위치를 살펴보자면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편할까요? 중국이 어디 있는지 모두 아실 거고 중국의 땅덩어리가 맞아요. 대충 많이 크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중국 맞아요. 기준으로 보면 편한데 중국에서 왼쪽 위니까 북서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나요? 그건 아닌가요? 완전히 접하고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켄샨이라는 산이 있어요. 딱 들어도 중국산 이름 같죠? 중국의 산 이름 같죠?
그 텐산을 기준으로 같이 뭔가 유럽의 그 알프스 산맥을 기준으로 여러 나라들이 뭔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처럼 그 텐산을 기준으로 오. 중국과 이제 카자흐스탄 알마티가 뭔가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네, 카자흐스탄이 그렇군요. 거긴가 네, 그 세계 지도에서 보면은 그 몽골하고 그 맞아요. 몽골이랑 몽골의 또 비슷한 왼쪽이에요. 사이즈의 국가가 있는 거기가 카자흐스탄이군. 맞아요. 아, 그래서 뭐 음. 구소련권 국가, 소비에트 유니언 연방에 이제 속해 있었던 나라라서 러시아랑도 되게 가깝고 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음. 이과스럽다고 싫어할 수 있는데 러시아의 이제 긴 가로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카자흐스탄이에요. 아, 정말 싫어요. 어허. 아니, 저는 이과라고 나가지 말아주세요. 하길래 막 강수량이 어떻고 막 지형이 어떻게 발달해 있고 막 그런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아, 아니, 그거는 아, 문과죠. 문과죠. 그건 한국지리 하는 문과생의 아, 이야기가 그러네. 아닌가. 지리는 또 세계지리. 문과구나. 아, 세계지리. 아, 와, 맞습니다. 근데 중국이랑 국경을 접하고 있네요. 와. 있나요? 네. 네, 제가 옛날에 그래서 중국 무슨 교양 수업 들었는데 중국이 뭐 진짜 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접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의 카자흐군. 영토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 거예요. 진짜 큰 나라고요, 중국 맞아요, 자체도. 맞아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큰 나라라고 했었는데 몽골 옆에 있는 몽골과 맞먹는 땅 크기라고 이제 민코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땅이 무진장 큽니다. 그래서 세계 9위 영토 기준으로 그래서 세계에서 9번째로 넓은 나라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 땅이 대한민국 대비 한 27배 넓습니다. 그래서 무진장 넓은 와. 와. 국가예요. 인구는 우리나라랑 비슷한가요? 아니에요. 웃긴 게 인구는 한 1950만 정도밖에 안 돼서 아, 진짜. 되게 굉장히 비어 좋네요. 있고 놀고 있는 땅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 네, 물어보세요. 저 궁금한 게 그러면 땅의 그 뭐 대부분이 뭔가요? 예를 들어 뭐 사막인지 뭐 산인지 뭐 이런 산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산이 음. 되게 많고 황량한 사막들도 있는 것 같고 그 뭔가 땅을 전체 다 알차게 쓰고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제가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막 여러 관광지를 갔던 날이 있는데 되게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밖에를 보면 멋있긴 멋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안 살고 중요한 건 이제 통신사 데이터가 안 터지고 속은 답답하고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도로는 느낌의 있어요? 아니 도로는 도로도 있죠. 비포장 이런 거예요? 아니. 주요 도로는 포장은 되어 있긴 하죠.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게 나무는 있어요? 이게 돌산 같은 산도 은근히 많고, 아. 뭔가 저희 이제 한국에서 생각하는 산 하면 무조건 나무가 곁들여진 이런 음음음. 개념이잖아요. 근데 나무 말고 네네. 그냥 초원 같은 산비탈 같은 곳도 되게 많았고요. 아, 초원. 음, 아. 네, 그냥 경사진 초원인데 그걸 산이라고 부르는 그런 지형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음, 이해되시죠? 그렇군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중앙아시아라고 불리는 곳에 다양한 스탄 국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걸로 치자면 뭐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그나마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뭐 키르기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등등 뭔가 많거든요. 그런 스탄 시리즈 종류 맞아요. 중에서 가장 영토도 크고 가장 잘 삽니다. 아니 저도 지금 음, 지도를 보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하고 키르기스스탄이 카자흐스탄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어쨌든 맞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카자흐스탄이 제일 크네요. 맞아요. 제일 크고 그리고 카자흐스탄 친구가 얘기하기로 그 뭐라고 하죠? 되게 월경지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월경지가 뭐죠? 그 영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월경지라는 게 흔히 있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땅이 일본 사이에 갑자기 켜 있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의
지역? 에? 그러니까 러시아 땅 중에 되게 폴란드 옆에 있으면서 러시아랑 분리되어 있는 그런 땅이 있거든요. 폴란드 옆에, 네. 네네네. 그런 곳을 이제 본 영토랑 연결돼 있지 않는 곳을 이제 월경지라고 불리는데, 근데 아, 카자흐스탄은 그런 지역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국하고 나서, 그러니까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서 이제 국경을 확정 지을 때 그런 장소가 없도록 되게 초대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땅 없이 맞아요, 그 맞아요. 모든 땅을 다 이렇게 포섭해서 영토를 확정을 지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 국경이 되게 예쁘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분단 국가의 반도인 나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군요. 그렇죠. 뭐 대한민국처럼 약간 조그만하고 막 어, 그런,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이슈로 중앙아시아에서는 되게 많은 이제 분쟁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앙아시아나 그 날씨는 근방. 어땠어요? 제가 갔던 곳에서 날은 되게 날씨가 좋았어요. 근데 여행하기에 이제 6월, 7월, 8월 중에 언제가 제일 좋아?라고 물어봤을 때 6월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6월에 그 가셨죠? 이유가, 네, 6월에 갔습니다. 그거 음, 듣고 6월에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음. 날씨가 이게 거기도 사계절이 뚜렷하다못해 좀 심각해서 여름에 한 40도까지 올라간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 습하지는 않은, 근데 위도가 되게 높은데 어떻게 그렇게 덥죠? 이게 완전히 대륙성 기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음, 아니, 왜냐면 그 여기는 지구에서 배운 모든 거를 맞아요. 내륙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바다가 맞아요. 인접해 있지 않아요. 나라 자체가. 큰, 그래서 물가 좀 커다란 물가랑 인접한 곳이 나라 왼쪽에 네. 뭔가 호수? 호수랑 붙어 있는 곳이 엄청, 있는데, 뭔가 엄청 큰 호수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카스피해라고 불리는 아, 그 흑해는 대충 어디 있는지 아시죠? 터키랑 붙어 있는 바다. 아,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오른쪽으로 세계 지도를 생각해 보면 음, 호수가 대빵 음. 크게 있는데, 그게 네. 이제 고여 있는 소금 호수라고 카스피해라는 아, 지역이 있고, 그게 유일한 유사 바닷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음, 지도를 지금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흑해랑 방금 말한 그 카스피 호수 네. 그 사이에 카스피해? 있는 네.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네요. 네, 정말 음, 낯선 나라들이죠. 네, 정말로. 낯선 나라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질문 바질 씨나 민코 씨가 한번 질문해주면 제가 대답하면서 쭉 가볼게요. 뭘 질문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제가 이제 대본 적어놓은 거에 큰 제목, 소제목 위주로 물어보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나라에 대해서는 대충 들었는데, 그래서 그 낯선 나라를 왜 갔냐. 네. 제가 약간 조금씩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제 친한 친구 중에 카자흐스탄 현지 친구가 있어서 이제 친구 따라 뭐 강남 가는 거 아니고 알마티 가봤습니다. 그 친구를 아니, 어떻게 만나게 됐냐 이러면 이제 롱 히스토리가 되는데, 긴 역사가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대충 4년 전에 제가 아직 어, 학교를 오래오래 다니고 있었던 시절에 교환학생을 갔어요. 교환학생도 굉장히 이상한 곳으로 갔거든요. 네, 리투아니아로 갔다 왔죠. 네, 리투아니아라고 맞아요. 하는 진짜 이상한 데로 갔 동유럽의 발트 3국 중에 하나로 갔었고, 거기서 만나게 된 친구예요. 그래서 아니, 벨트 3국이 어디죠? 리투아니아? 저 어, 위에구나. 독일 어디 있는지 아시죠? 폴란드 옆이네요. 독일 오른쪽 위에 폴란드가 있고, 폴란드 오른쪽 위에 리투아니아가 그러네. 있고요. 머네요. 위로 쭉 올라가면 핀란드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저 좀 이해했습니다. 지리 설명 잘하죠. 네, 너무 잘하는데요? 지도 보고 있는데 네. 완전 그대로예요. 제가 맨날 허구한 날 이제 어디 있는지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사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동유럽이, 그 나라들이 그나마 물가도 싸고,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쪽이랑 가까워서 그쪽 친구들도 많이 뭔가 유학을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렇게 해서 저는 교환학생을 왔고 그 친구는 MBA 과정을 그 리투아니아에서 밟아서 뭐 기숙사를 같이 쓰게 됐고 거기서 만났는데 뭔가 얘기하는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친해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좀 야망이 있는 친구라 MBA를 갔던 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 네. 사업을 이제 하는 친구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만 나이로 20대 중반의 나이인데 지금 뭔가 자수성가한 사업가라고 불릴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 내에서. 대표님, 열 그래서 대표님. 맞죠. 대표님. 대표님이죠. 그래서 그 친구랑 오랜만에 인스타로 연결이 됐는데, 이제 리스, 뭐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 그렇게 언제 말 안 한번 해주시면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영어로 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이제 카자흐스탄 놀러 와라고 해서 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 기회를 이제 덥석 물고, 얘 잘 살지. 가면 괜찮겠는걸? 이런 너무 너무 솔직한가? 너무 세속적이고 그런 궁금함도 있고 그런 아, 얘가 연유로 지금 카자흐스탄 이제 성공한 사업가니까 가면은 나를 잘 대접 그 먹여 살려주겠지 이런 그쵸. 생각에.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다니는 좀 철칙이 있는데 혼자 가는 여행 안 하고 누군가 같이 가면서 그 같이 가는 친구한테 여행 계획을 짜게 만들거나 아, 아니면 친구가 있는 지역으로 놀러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럼 제가 보통 친구가 가이드를 다 해주죠. 그쵸. 제가 너무너무 좀 극한의 이제 어 P가 뭐라고 하죠? 즉흥형의 인간이라서 계획 짜는 걸 너무너무 못해서 제 유일한 계획은 이제 항공권 사기, 호텔 예약하기, 친구 만나기 이게 끝이었어요. 중간에 너무 일정은 안 양아치 짜고. 중간에 전혀 안 짰는데 아, 그냥 아, 친구가 아. 대충 이제 메신저로 첫째 날 뭐 할 것 같고 둘째 날 뭐 할 것 같고 셋째 날 뭐 할 것 같아 뭐 계획이 다 있구나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냥 몸만 갔죠. 그러면 그 그리고 인스타에서 그 메시지 받은 그날 바로 비행기 티켓 끊은 거예요? 한 일주일 안에 끊었던 것 같아요. 아, 가자 마음 먹고 나서. 예. 그래서 친구야, 리스야 놀러 와. 그래서 저는 물어봤죠. 그럼 6월, 7월, 8월 중에서 언제가 제일 좋아? 6월이 제일 좋아. 그거 듣자마자 이제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되게, 와. 실행력이 되게 엄청나세요, 되게. 네, 극한의 즉흥형은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진짜 근데 아니 그때 근데 그 비행기 티켓,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셋이 여행할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요? 아니 저희 왜? 셋 중에 누가 리스 마음에 들 만큼 계획을 세우겠어요. 아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약간 빈대처럼 기생하는 여행에서 중요한 점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미소는 언제나 이게 맞아, 맞아, 중요한 맞아, 원칙이에요.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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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하면은, 맞아 자기 맞아 딴 계획 이제 맞아 불평하면은 바로 손절이야, 바로. 그럼 맞아 자폭의 맞아 길이거든요. 음, 맞아 맞아 근데 아 저는 정확히 안 해요. 저도 예. 알죠. 약간 진짜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떡하지? 약간 카자흐스탄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진짜 별 생각 없이 갔는데 제 인생 최고의 여행 경험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친구가 너무 극진하게 대해줘서 제가 이렇게 극진하게. 진짜 극진하게 대해줬는데 이렇게 묘사하니까 친구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음, 묘사를 했냐면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와서 5박 6일을 묵고 가도 이렇게 내가 대접을 못 해드리겠다. 릴슨의 부모님이 어, 5박 6일 동안 서울에 와도 난 이렇게 음, 못 대해줄 것 같은데 그걸 그 친구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저는 여행 기간 동안 대중교통을 탄 적이 없고요. 그리고 어, 와 진짜 모든 것은 황제 친구의 여행. 황제 여행. 모든 것은 친구 자동차 이제 조수석에서. 그리고 친구가 본 운전해주고. 와. 제가 음식점을 골라본 적이 없고요. 아 더 근데 저 놀라운 건 궁금한 게 네네. 네,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궁금한 거 먼저 얘기해 거기는 주시겠어요? 무슨 차 타요? 무슨 차 타요? 뭔가 이제 바질 씨 이제 자동차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물어볼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친구 차 다양하게 뭐예요? 있어요. 친구의 현재 제가 여행할 당시에 탔던 차는 도요타였고요. 정확한 기종은 잘 아, 모르겠는데 일본 차가 있구나. 예.
다 있어요. 골고루 다 있어요. 어. 그래서 2012년 산이라고 하나요? 2012년에 뽑았던 그런 차를 뭐 중고차로 얻었는지 해서 지금 타고 다니다가 차를 바꿨대요. 그래서 저는 음. 아쉽게도 바꾼 차를 못 봤는데 제가 떠난 다음 날에 바꾼 차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기아차로 바꿨어요. 어. 오. 그래서 기아차 이제 성공한 성가한 사업가답게 외제차를 이제 신빙으로 풀옵션으로 맞췄다고 하는데 아. 기아의 외제차. 세라토 기아 이제 비싼 외제차입니다. 세라토라는 기종을 맞췄다길래 저 약간 세라토? 금시초문이었어요. '세라토가 대체 뭐지?' 하고 예. 이제 네이버에 예. 검색을 해 보니까 한국에서는 뭐 2008 년인가 2002 년인가까지 썼던 기종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무슨 기종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K3 기종이었어요. 아, 한국으로 치면 그래서 K3구나. 네, 뭔가 현지화가 돼 가지고 거기선 아. 뭔가 다른 이름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 이제 카자흐스탄에 조립 공장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주변 국가에 비해서 차를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격을 들으니까 한국 가격의 2배로 차를 샀더라고요. 아, 진짜요? 음. 네, 그래서 이거 비싸다. 외제차구나. 역시 약간 그니까. 현대 기아차 한국에서 되게 혜택 많이 받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현기차. 같아요. 네. 정부 이제 어. 보조금 같은 거 받아서 저희가 싸게 살 수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음. 근데 저는 또 그렇군요. 궁금한 게 우와. 네, 일단 차 자동차 얘기 조금 끝났나요? 마무리하자면 아, 오케이. 아직. 조금만 더 하면 돼. 벤츠라든가 그냥 뭐 외제차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 외제차들도 되게 많고 근데 좀 낡은 차들도 많은 것 같아요. 중고차. 그렇습니다. 연식이 된 차. 그렇군요. 민코 씨 질문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의 주요 어떤 일정이 뭐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 사진으로 봤었을 때는 그 친구 회사도 놀러 가고 네. 뭐 어떻게 그 메인 테마나 약간 그런 게 있었나요? 그냥 주요 알마티 주변의 관광지를 들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장소들을 깨나가는 재미로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건 제 친구가 사장인 친구네 회사에 놀러 가서 거기에 타운홀 미팅도 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네 아니, 그게 이제 진짜 웃겼어. 예. 그래서 무슨 이제 4 명의 연사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저는 카자흐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약간 좀 힘들었어요. 그치만 이게 '한국 사람이 이런 경험을 어디서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에 그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 웃기고 고마워 가지고 힘들었지만 입은 닫고 미소는 넘치게 이제 그거 너무 출전했습니다. 중요하죠. 맞아요. 너무 예. 중요하죠. 미소, 아니 그 미소, 미소. 입 닫고 저희가 미소. 저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 리스님이 말씀하세요. 계신 그 회사, 리스님이 지금 다니시는 회사의 업계와 그 친구분이 이제 운영하는 그 회사의 업계가 같은 업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웃겼던 게 약간 필드가 같아요. 똑같은 업계예요. 근데 이제 한국 회사냐 카자흐 회사냐 이런 차이였는데 제가 그래서 그 회사의 약간 임원분들 앞에서 저희 회사 소개하는 스피치를 하면서 "우리 회사 이런 회사입니다."라고 영어로 열심히 설명을 하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피치 1분 아니요. 안에 마음을 1시간 사가 동안 했어요. 1시간 동안. 아니 와, 한 1 시간 PPT 동안 시간이 있었나요? 했어요. PPT? 와. PPT는 없었고 회사 사이트 같은 거 보여주면서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와. 이런 거 하는데 뭐 우리 회사는 뭐 이런 거 하는 회사고 그래서 전망은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임원분들께서. 그래서 예를 아니 들어서 근데 네, 네. 말씀하세요. 팀원 소개 페이지 같은 건 우리가 벤치마킹 해도 되겠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약간 한국에 비해서 그런 스타트업 문화가 조금 덜 발달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저희 회사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제 캐치해 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가지고 너무 궁금하게 생겼는데 거기 카자흐 스타트업도 노션이랑 슬랙 쓰나요? 노션이랑 슬랙이랑 지메일이랑 구글 모르겠어요. 워크스페이스랑 아, 궁금하다. 뭐 구글 쓰는지 궁금하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업무 툴은 러시아 거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영향권이. 아, 네, 그래서 언어라던가 문화권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카자흐스탄이 구소비에트 궁금해요. 유니언에 속해 있었던 나라고 지금도 러시아어가 공용어입니다. 카자흐어가 국어고요. 공용어까지예요? 네, 아, 러시아어는 그 공용어라서 그래서 언어 표기가 항상 두 개가 같이 되어 있어요. 카자흐어 위에 러시아어 가운데. 영어는 운 아, 좋으면 근데, 있고 맨 밑에 근데 제2외국어인 저 셈이죠. 궁금한 네. 게, 그 카자흐어랑 러시아어랑 문자가 같아요? 네, 이제 러시아어가 무슨 문자 쓰는지 알고 계신가요, 민코 씨? 러시아어 알파벳 따로 있잖아요. 그 알파벳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퀴즈. 지금 기억 안 난다. 저 알죠. 슬라빅 뭐 이런 걸 하지 그거 않을까? 어떻게 그걸 어떻게 모르지? 모를 수가 있어? 민코 키릴 씨, 문자. 키릴 문자? 서양 그 역사 네. 공부했다는 분이 그걸 왜 모르시죠? 아니 러시아어 알파벳을 키릴 충격적이다. 문자라고 불러요? 키릴 문자라고 불리고 아니 알긴 알아. 로마 키릴 문자 단어 알긴 알아. 변명. 일단은 사실만 아는 거죠. 아무튼 굿자. 로마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슷하면서도 되게 발음이 살짝 달라서 사람 좀 미치게 하는 언어가 있어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글자를 같이 써서 키릴 문자를 읽을 줄 알면 카자흐어도 읽을 줄 알게 됩니다. 표기법이 문제는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표기법이 같아요. 문제는 그걸 읽어도 이제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게 문제인 거죠. 마치 한글 읽을 줄 안다고 한국어 할 수 없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음, 그래서 키릴 그쵸. 자체는 배우는 거는 하루면 배울 수 있어요. 그냥 로마자를 배웠다면 좀 힘들긴 하지만 버벅대면서 읽을 음,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여행 어플의 메카 구글 맵이 쓰이긴 쓰이는데 잘 안 쓰여요. 대신 아,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 같은 이제 현지 어플 숫자 둘 영어 GIS라는 앱이 있거든요. 후기스라는 이제 음, 지도 앱이 있어서 거기를 봐야지 최신의 카자흐 지역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아, 문제는 이제 검색을 해도 표기가 다 키릴 문자로 이제 지명이나 장소 이름이 키릴로 표시가 돼 있어서 좀 힘들어요. 인터페이스는 너무 분명 영어가 힘들겠다. 맞는데 이제 장소 이름이 키릴이다 너무 힘들겠다. 보니까 예, 좀 딜레이가 걸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한국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한국에 온 외국인도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쵸. 그치만 네, 저희 문자가 그럴 거 아예 같네요. 맞아요. 고유하니까. 그쵸. 음. 그리고 이제 카자흐어를 뭔가 국가 차원에서 뭔가 보급하고 장려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러시아어의 지위가 너무 공고하고 국민 80%가 러시아어로 그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 그래서 그 정도예요? 그냥 그냥 러시아어 알면 그냥 그걸로 얘기하고 다닐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 네, 네네. 그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이제 파생된 문화가 너무 이제 다채롭잖아요. 뭐 우주 항공 분야라던가, 뭐 무기 음, 군수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심지어 러시아 문학이라던가, 문화적으로 되게 발달된 게 어, 많아서 그 친구 말로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카자흐어 알아도 일부러 러시아어로 소통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재밌었어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더 좋은 언어, 우월한 언어는 러시아어다. 막 이런 식으로 어,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뭔가 친구는 약간 어, 어. 좀 과장해서 말하면 민족주의적인 색채, 좀 더 과장하자면 국수주의적인 색채가 좀 강해서 우리는 카자흐어를 좀 보급하고 장려하고 우리 민족을 조금 더 부흥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뭐 자기도 이해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카자흐어를 보급하려는 그 국가 차원의 어떤 움직임이 네. 국수주의적이고 좀 이제 애국주의적인 색채에 기반한 그런 거다라는 아무래도 얘기인가요? 민족성을 바탕으로 이제 뭔가 러시아어에 대한 그런 종속성 이제 속하게 되고 문화가 흡수되는 그런 걸 조금 지향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만의 음, 문화를 키워야 된다 이런 지켜야 움직임으로 한다 저는 이런 이해를 거. 했어. 네,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진짜 많이 갔는데 사실 얘기할 게 너무 많거든요.
아무튼 1부, 2부 끊어서 하면 안 되나? 같이 올리면 안 되나?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얘기 한 한데. 반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이 약간 인내심을 잃을 것 같아. 2부 그냥 스킵한다 이러실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근데 뭐 할 그래서 얘기가 일단 있으면 우리 팟캐스트인데 해야지. 그냥 쭉 이어서 해볼게요. 뭐 아, 질리시면 그냥 저는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좀 이어서 좀 궁금한 게 너무 진짜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스탄 국가들은 다 민족성이 다 달라요? 다 다른 민족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스탄 국가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도 카자흐스탄은 좀 유목 민족에서 출발한 국가인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제가 그 알마티 주립 미술관에 해당하는 곳을 갔었는데 이제 유목 민족이었던 그 풍습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로 자리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말하고 양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가축이면서 식량이면서 네, 자원이었던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음. 뭐 양의 경우엔 뼈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뭐 도구를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도슨트 설명을 들었었는데 도슨트 말로는 이제 세계 최초의 그 이콜로지스트 그 환경론자가 이제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이제 약간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나라의 왜죠, 그건? 중심에서 이제 생각하면 왜냐면 말과 바로 양이라는 팩트를 그런 그냥 말과 봐주니 양을 전혀 활용을 공감해줄 생각 하는데 전혀 없고. 완전 버리는 거 하나 없이 모든 것을 뽑아서 이용해 아. 먹겠다. 이제 쓰레기를 버리지 아. 않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이런 태도에 있어서 네, 아. 그렇게 불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또 여기서 아니, 네. 약간 얘기를 이어나가고 싶은 게 너무 좀 중구난방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근데 리스님이 재밌게 듣고 있지 않나요? 전 재밌어요. 저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하나도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 네, 리스님이 그냥 너무 새로운 걸 듣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네, 리스님이. 카자흐스탄이 이제 그 주식이 고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주식이 쌀이나 빵이 그러니까. 아니라 주식이 고기라고. 쌀이 아니에요. 빵도 아니에요. 말고기래요. 그냥 고기라서 어떻게 삼시세끼 말고기가 주식일 수가 있지? 삼시세끼 고기를 먹고 제가 그 5박 6일 동안 한 네. 달치 먹을 고기를 다 먹고 와서 좀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저 근데 힘들었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막 뭐 말젓 이런 것도 먹어요? 뭐 우유 이런 네. 것도 먹어요? 말젓 어. 먹고요. 네. 뭐 우유 먹고요. 치즈 먹고요. 요거트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어.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먹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기랑 이제 유제품류가 엄청 중요한 그 메인 어떤 식재료라는. 맞아요, 맞아요. 메인 식재료고 그 주식이 말고기랑 뭔가 밀은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로 만든 도우, 뭔가 떡같이 아. 만든 그런 도우를 같이 섞어서 먹는 게 이제 주 전통 요리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궁금한 게 사실 그 고기를 키우는 게 되게 그 좀 식물에 비해서 훨씬 더 생산성이 많이 투입되는 거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네. 땅이라기보다는 동물을 데리고 다니다가 그냥 같이 먹여서 키우고 타고 다니다가 이제 도축해서 먹는 그런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타고 다니다가 뭐 "아유 우리 먹을 거 없다. 너는 내일 먹어야겠다. 미안하다 야." 아유, 이러고 뭔 오는 소리야?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계산적으로 저는 했겠지. 이거 뭐 맞아요. 그렇겠죠.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농경 문화랑은 조금 달랐어요. 나 그래서 궁금해. 그러니까 음, 옛날에는 그 네네네. 유목이나 목축이 중국도 가능했다고 예. 쳐.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말을 막 집집마다 키우진 않을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말고기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거대한 말 사육장 같은 게 있고 외곽으로 나가면 거기서 이제 말들이 키워져서 이제 오직 식용을 위해서 도축당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 공장식 그 저는 축산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약간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걸 친구한테 못 물어봤네요. 너무 아쉽네요. 민코 저는 씨의 자본주의 화신으로도. 궁금한 게 그 유목민들이
그 특징이 이제 자꾸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 막 예를 들면 뭐 약속에 대한 개념이 없고 뭐 이렇대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아니 너무 약간 되게 너무 좀 너무 차별주의적인 거 아니야? 약간 까내리는 말투 아닌가요, 아니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뭐지 제 친구가 몽골에 여행을 갔었는데 그 몽골도 되게 이름난 유목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쵸? 사람들은 좀 뭐 약속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건 그거에 저는 그런 거 좀 느슨하다? 근데 그런 걸 느낀 적은 없나요? 아니면은 뭔가 저는 일상생활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유목민족이라서 이렇구나 뭐 이런 걸 느낀 게 있나요? 밥 먹는 거 말고? 그냥 저는 밥 먹는 거에 일단 크게 느꼈던 것 같은데 말젓도 먹어봤고요. 말우유가 진짜 맛이 진짜 말 우유 특이해요. 어때요? 꾸덕해요? 일단 아니요, 그냥 액체예요. 우유 같은 느낌인데 아, 카자흐 음식은 기본적으로 짭니다. 짠 걸 되게 좋아해요. 음, 친구 말로는 짠맛이 기운을 북돋아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음, 약간 동의하지 않았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음식들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짠맛이 이제 발달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제 뇌피셜. 아무튼 그 음, 말조차도 좀 짜고요. 첫 맛은 짜고 너무 쉬어요. 쳐요? 그래서 신맛이 조금 심하다 못해 쓰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어. 먹으면 되게 다른 맛이지만 소주를 처음 먹었을 때 약간 희석식 소주를 처음 먹었을 때 하는 그 반응 있잖아요. 하는 그런 음, 반응을 하게 되고 그 그걸 모습을 맨날 보면서 맨날 몇 끼 먹는다는 거죠? 그 맛을. 말젓은 조금 희귀한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말젓을 대접해주면 그래요? 나는 손님을 대접해준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 말젓이 막 편의점에서 막 이렇게 막 초코 아, 말젓, 그렇지 뭐 않아요. 딸기 말젓 이렇게 초 파는 줄 초 알았어요. 초코 말젓이래. 아, 그 잠깐만. 아니. 그 되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서 아, 그런 거 먹는 아니야. 데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래. 아니야. 그런 거 아니래요. 되게 그 젖소를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육하고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신기하다 느끼기에는. 진짜. 그래서 그렇군요. 하군요. 카자흐스탄에 여행 가려는 분이 뭐 이런 분들에게 비추합니다. 약간 비건. 가면 죽습니다. 굶어 진짜 죽고요. 그렇겠다. 동물권에 이제 큰 의지와 뜻이 있는 분들 가면 힘들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아니 그 리스님 그 얘기도 해주세요. 사진 찍은 얘기. 아, 그 그 사진. 되게 네.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카자흐스탄 알마티 주변의 주요 관광지에 가면 이제 독수리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독수리 옆에는 막 전통 의상들이 싸다다다닥 걸려 있고 뭘 하는 거냐면 그 카자흐 전통 의상, 카자흐스탄 옛날 왕족의 의상을 입고 이제 팔 한쪽에는 독수리를 올리고 그걸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관광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 맞아. 한 장에 4,500원인데 4,500원 어, 비싼 거 비싸다. 아니냐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의상과 독수리를 만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뭐 방패와 칼을 쥘 수 있는 기회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싸게 아니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 사진을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진짜 리스님이 사진을 가져와서 보여줬는데 무슨 뭐 왕이 된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좀 너무 잘 나와서 막 회사 메신저 사진도 하고 카카오톡 사진도 하고 아, 막 메신저 사진, 난리납니다. 회사 메신저 사진이에요? 네, 회사 메신저에도 올려놨어요. 아니, 자랑해야죠. 사진이 너무 약간 엄근진으로 진짜 막 내가 왕이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올라와가지고. 되게 전문적으로 사진 찍어주는데 뭐 안경 벗으세요. 뭐 말은 안 통하지만 안경 벗으라. 그리고 표정 좀 굳게 해라. 좀 엄격하게 해라. 막 이런 거 이제 다 지시를 해줘서 표정 가이드도 따라만 했더니 주는구나. 네, 맞아요. 따라만 했더니 인생 사진이 나왔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아니 가시려면 지금 사진 추천드립니다. 다시 보고 있는데 웬 왕자 같은데 앉아가지고 가슴에는 족제비를 얹고 네, 여우예요, 여우. 그래서 주요 관광지 토베, 카인디 호수, 지금 봤어. 이거 여우네, 이거. 네, 이런 목도리인 데 줄 가시면 알았는데. 확인하실 수 있고 꼭 찍고 인화까지 요청하시길 바랄게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 인생 그리고 사진 또 걸었다. 궁금한 거 생겼네. 그 여기 또 인종이 되게 다양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는 안 저희가 했는데. 그랬나? 근데 저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그러면은 우리를 보고 외국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카자흐 사람들이? 그냥 옷차림 보고 한국인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웃긴 게 인종으로는 못 알아차려요? 진짜 다양하게 있어요. 흑인은 못 봤는데 흑인을 제외한 뭔가 다양하게 다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 러시아 계열의 금발 백인 느낌의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음. 몽골계 한국인처럼 생긴 사람도 한 30% 돼요. 많다. 근데 화장법이 다르고 옷차림 뭔가 의복 스타일이 의복 양식이 달라서 약간 다르다라고 느껴지지. 그냥 음, 길거리를 가면 음. 되게 푸근한 시골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뭐 아저씨들은 진짜 그냥 시골 아저씨 음, 같은 느낌이고 애기들도 좀 음, 통통한 아저씨? 이런 느낌인데 음. 약간 그 좀 젊은 모습은 있어요. 뭐 영국에 가면 루니상의 남자들이 많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카자흐스탄도 축구 약간 선수. 네, 카자흐스탄도 약간 통통한 느낌의 푸틴이 통통해지면 저런 느낌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비슷하게 생긴 아저씨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통통 푸틴, 통통 푸틴. 네, 통통 푸틴 약간 그런 느낌의 확실히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냥 한국인하고 비슷한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제가 아랍계도 있나요? 아랍계? 아랍게 없어요. 그래요? 네. 많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슬람권 국가 왠지. 아니에요, 여기? 네, 카자흐스탄이 재밌는 게 이슬람권 국가인데, 좀 세속적인 이슬람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좀 어, 엄격 근엄 진지, 막 명예살인해서 막 부녀자 살해하는 그런 이슬람 느낌이 전혀 아니고. 그건 탈레반이고, 아니, 그거는 좀 근데, 왜곡된 이슬람 아닌가요? 좀, 아니에요. 그런 원리주의가 그 강력한 국가에선 맞아요. 그렇다고는 그 뭐 하잖아요. 시아파, 무조건 수니파 어쩌고 하잖아요. 여성들은 음, 무조건 히잡 쓰고 다니는 그런 이슬람 전혀 아니고 길거리에 그 히잡 쓰고 어. 다니시는 여성분들도 있는데 그냥 여성분들의 10에서 15%만 그 정도로 다니고 나머지들은 그냥 다 자유롭게 다니긴 해요. 음. 근데 그래서 10에서 중동같이 15%가 꽤 높긴 하다. 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만 음. 저게 머스트는 아니구나. 그냥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선택하는 정도구나. 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중동 사람 같이 느껴지는 분들은 많이 없었어요. 웃겨요, 되게 웃겨요. 어, 그래서 어. 거기서 사귄 이제 대학생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냥 유목민종이고, 이제 칭기즈칸이 이 모든 걸 다 해낸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더라고요. 어. 약간 오. 말 그럴싸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럴싸하다. 칭키차카는 몽골 사람 아닌가요? 그냥 몽골리안스러운 외모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터트려놨다고 그 그쵸, 씨앗을?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아, 뭐, 동남아시아의 그런 바닷가 외모라던가, 인도 음, 계통의 외모가 아니라, 그냥 한국인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사실, 원인 중에 하나가 고려인 출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 음. 할아버지나 뭐 부모님 세대까지 고려인이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고려인 인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고려인이었다는 거. 선대에는 고려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되게 많이 희석된 느낌이에요. 동화된 느낌. 동화된.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고려인이었어요라고 얘기하는 뭐 대학생 친구도 만나봤고 어. 그리고 그 제 친구의 동서분 네. 동서가 동서 뭐죠? 그 와이프의 여동생의 남편 아. 아. 그렇게 복잡한 거였어, 남이다, 동서가? 남. 그러니까 한국 남이다. 한국식 호칭은 복잡하죠. 진짜 복잡하다. 그분도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고려인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음. 타타르인이라서 약간 혼혈인 거죠. 그런 식으로 되게 아, 동화가 많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민족적 융합이. 고려인이 인구의 1%쯤은 되긴 하는데 되게 성공적으로 이제 문화 속에 융화가 되었고 그리고 막 되게 중국이나 미국에서처럼 그 민족들이 따로 모여서 살거나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섞여서 동화된 것 같아요. 어디 무슨 타운 이런 거 없고. 음. 그쵸, 그쵸. 뭐 중국은 어, 뭐 민족끼리 따로 모여 살고 막 이제 미국도 뭐 스페니시 타운이라던가 코리안 타운, 뭐 차이나 타운 이런 게 있는 느낌이 분명 있긴 하죠. 그러니까 한국 음식점을 맛볼 수 있는 거리 막 이런 건 있긴 한데
근데 음. 고려인들이 뭐 따로 산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이제 뭔가 팟빵이라던가 이제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이 재밌게 생각하실 분들은 확실히 이제 국뽕이나 민족에 대한 걸 되게 재밌게 들으실 것 같은데, 이제 제 전문 스탈린에 분야라고 할 수 의해서 있죠. 강제 이주가 되고 나서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 전방에 이제 고려인들이 퍼졌는데,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고려인들이 정착을 하면서 약간 가장 부자인 사람이 고려인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오. 그리고 그래요? 고려인들이 이주하면서 카자흐스탄에 퍼뜨렸던 게 쌀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쌀농사. 왜냐하면 환경이 척박해서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농사. 네, 논농사라는 그래서 게 원래는 그 전에는 농사를 안 밀만 지었는데 했었는데. 예. 어떻게든 와가지고 아, 그 농장을 굴렸나 봐요. 이제 어떻게든 밥 쌀을 먹어야 먹어야겠다, 예, 우리는. 밥 먹어야 살 수 있는 아, 빵은 민족이니까. 아니다. 빵은 밥이 아니다. 예, 어떻게든 쌀을 입에 넣고 말겠다는 일념으로. 맞아요. 집념. 그렇게 해서 굴려서 어떻게든 그걸로 이제 유명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양한 어, 건축이라던가 공사 이런 데에서도 동원이 돼서 어, 그 카자흐스탄 상수원이 있어요. 식수원. 네. 해발고도 2,500m에 약간 백록담처럼 호수가 있는데 빅 알마티 음, 레이크라고 해요. 네. 그래서 해발고도 900m를 올라가는 계단을 고려인들이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거기까지 그래서 올라가는 그 계단을. 계단을 네. 뭐 코리안 스텝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요. 아, 물론 근데 카자흐어로 거기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가시지 않았어요? 네, 갔다 왔죠. 그래서 그 예, 올라가는 길에 예. 이제 친구가 설명을 해줘서 알게 된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약간 고산병도 겪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높은 지역이 많거든요. 네. 알마티만 해도 해발고도 700m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해발고도 700m로 유명한 이제 강원도 평창 햇빛 700, 이 제 고향이거든요. 아, 근데 사실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그 햇빛 700은 약간 평창보이. 약간의 그 MSG가 쳐졌는데, 그 네. 대관령 쪽은 해발고도 700이 맞고요. 그냥 네네. 마을이 있는 동네는 해발고도 400이라서 가짜 700 약간 이런 아, 느낌을 전 많이 들었는데, 알마티는 그냥 기본이 아니, 700이에요. 아니, 근데 700이 그 옛날에 배웠던 뭐 고랭지 농법을 하는 이런 데가 700 정도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인간이 가장 살기 좋다는 700이라고 저는 약간 어, 어렸을 때 아, 평창 라이팅 들었는데, 평창 라이팅. 진짜 처음 알마티 들어봐요. 이거 진짜 평창 라이팅인가 봐. 알마티는 기본이 700이고 약간 그러니까 그 산 높이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동네 산들이 그러니까 고랭지 2,000m 농업을. 할 법한 고도에서 사람들이 그냥 뭐 구수도를 차리고 살고 있었다 이런 거죠. 2,000m? 동네 산이 700m. 2,000m, 3,000m 이래요. 동네 아, 산이. 네. 그래서 백두산이네. 그 스키장 저희는 동네 산이 쉰블락이라고 하는, 200m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10배 차이죠. 어, 쉰블락이라고 하는 그 스키장 휴양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LG, 삼성, 현대의 간판을 볼 수 있고요. 약간 국뽕 차오른다. 얍! 오, 약간 이런 와, 느낌은 아니었는데 신기했고, 그러고 케이블카나 이제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면 뭐 2,500m, 3,000m에서 이제 스키를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아니, 아, 리스님 스키도 탔어요? 스키는 안 탔죠? 스키는 여름이라서 눈이 뭐 소복히 내려 있는 건 아, 아니라서 못 탔는데, 그렇게 음.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산에 눈이 있어요. 여름인데, 한여름인데. 그러니까요. 아, 눈 미쳤다, 봤잖아요. 미쳤다. 그죠? 사진 저희한테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좀 신기했어요. 여름에 눈을 밟을 수 있구나. 이러면서 음, 신기했었고, 되게 피서를 많이 간대요. 확실히 춥더라고요. 높은 아,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곳으로? 아, 네. 피서를 간다. 그래서 그 아니, 스키장이 되게 발달이 되어 있고, 동계 스포츠가 진짜 발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실제로 뭐 스키 그 설상 종목도 그렇고 빙상 종목도 그렇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손꼽히는 동계 스포츠 강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베이징 오, 올림픽이 열렸었잖아요. 그때 네네. 그쵸. 그 2008년에. 베이징과 개최지를 경합했던 게 알마티라고 합니다. 그 아, 알마티가 4표 차이로 졌대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어쨌든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없죠. 그쵸. 그래서 예, 예. 그 최초의 타이틀을 가져가나 싶었지만 실패했던 거죠. 음, 중국한테 밀려서. 음. 근데 그리고 가져간다면은 카자흐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음. 재밌었던 건 이제 여행하면서 뭐 많이 볼 수 있는 무조건 모든 유명한 여행지에서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셋 중에 한 국가 사람은 무조건 보기 마련인데 카자흐스탄은 많이 없었어요. 그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그건 많던가요? 좋다. 러시아 사람이 많아요. 러시아 사람들. 이게 웃긴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피난을 온대요, 사람들이. 강제 징집을 피해서 피난 오는 음,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면 음, 러시아에서 음. 빠져나와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는데 뭔가 그 이제 카자흐스탄은 뭔가 포용하는 느낌으로 사람들을 다 받아줘서 총 10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이제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70만은 빠져나가고 30만은 이제 눌러붙어서 앉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값이나 어, 호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비싸졌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아니, 그 리스님이 안 그래도 여행하시면서인가? 이 얘기를 카톡방에 올려주셨는데, 저는 그때 막, 아니, 아무리 그래도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올려나? 했는데,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80%가 러시아어를 쓴 줄 안다고 하니까,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피난 오기에. 네, 안 갈 이유가 없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인들은 어디에나 있는 사람들인데 은근히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도 없었고 화교도 많이 없었던 것 어, 같은데 낯설다. 유- 예. 이번 6월부터 약간 중국인들에 대한 30일 무비자 정책이 시행이 돼서 음, 여행객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음, 스키장 정상에 약간 중국 사람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약간 아, 한여름에 눈을 보면서 신나하는 사람, 인생 최초로 눈을 보면서 신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누가 중국인들이 봐도. 많았어요. 예. 아, 네, 리스님이 보시기에 그 네. 관광 자원 자체는 좀 어땠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하면은 뭐 중앙아시아 쪽으로 관광을 안 갈까요? 몽골 쪽으로는 요즘 좀 간다던데. 이제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면 중앙아시아까지로 넓어지긴 하겠죠? 근데 좀 애매한 시간대이기도 하고 비행 시간이 6시간인데 그 시간이면 뭐 음, 동남아시아를 가지 중앙아시아를 휴양하러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음, 영어가 잘 안 통한다는 것도 큰 이유일 것 같고 그리고 아직은 그 관광에 대한 관광 산업이 많이 발전한 것 같진 않아요. 되게 분명 중요하게 천연 자원, 자연 경관이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건 맞는데 그 외 부수적인 것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들 아니면은 뭐 음. 공중 화장실이라던가 그런 게 조금 덜 발달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말로는 사람들이 왜 안 오는지 알겠다면서 아직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생각보다 가격이 생각보다 싸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생활하는데. 싸요. 싸요? 제 친구가 너무 좋은 싸? 곳을 데려가서 그렇지 쌉니다. GDP로 어, 치면 뭐 평균치로 퉁쳐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한국이 카자흐 GDP의 3.5배거든요. 근데 물가가 진짜로 3배, 4배 싸요. 카자흐스탄이. 오, 그렇군요. 음, 그래서 식당에서 한 뭐 4,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이면 현지 식당에서 뭐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음, 친구분의 생각도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친구분도 이제 유학도 다녀오시고 그 그렇죠? 카자흐스탄 사회에서는 엄청 엘리트이실 테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라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과 이제 카자흐스탄 이제 모국을 비교하면서 어떤 느끼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도 약간 일부 얘기해 주셨을 때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 되게 재밌었던 지점이 알마티 공항이 후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비하 발언처럼 들리지만 진짜 후져요. 얼마나 네. 어떻게 후져요?
그 현지 지도 앱 투기스에서 별점 5점 만점에 2.2점을 자랑하고요. 그러니까 그 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인정한 후짐이라는 거잖아요. 후짐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카자흐 이제 알마티를 통해 공항을 통해서 입국할 때 자동 입국 심사대 이런 거 전혀 없고 약간 도장 찍어주는 이제 사람들 10명 있고 그러니까 입국 심사대 이제 뭐 비자를 찍어주든지 도장을 찍어주든지 하잖아요. 그게 전부 수동이라서 줄이 진짜 많이 밀려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따로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줄을 잘 선 게 맞나? 분명 여기 앞에 표지판에는 트랜스퍼, 이제 환승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쓰면 빠꾸 맞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렇게 긴 시간을 거쳐서 이제 환승 도장을 아니 입국 도장을 받고 나서 그 위탁수화물을 찾으러 갔을 때도 돗대기 시장 그 자체였어요. 되게 좁고 막 짐을 대충 내려줘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짐들 사이에서 내 걸 막 찾아가야 돼. 그래서 그 경험은 좋지 못했고요. 와. 그리고 되게 이거는 저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택시 호객이 진짜 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호갱이요, 그러니까 호갱? 호갱 만들기. 호갱 그러니까 만들기. 바가지 씌우기 이런 거는 뭐 관광객들한테 어디서나 해버리는 유구한 인류 역사상 그쵸. 유구한 전통이긴 하지만 뭐 10배, 20배 가까이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비싸게 돈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저는 영어로 구글링 하다가 찾게 된 건데 어떤 경우에는 택시 여기 탈래요? 여기 동승자 있어요. 와서 타세요. 막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타고 나서 이제 목적지쯤에 도착할 쯤에 알고 봤더니 전부 다 한패였던 거야. 택시 기사랑 동승자가 동승자랑 아니었던 한패라서 거지. 이제 협박을 하는 거지. 돈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네 2인 패버리겠다고. 1조로. 와, 3일 무섭다. 1조였을 것 같아요. 무섭네, 그건 진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힘들었던 경험을 있었다. 뭐 이런 영어 블로그도 본 적이 있고. 근데 그걸 피하려면 이제 저희 카카오 택시 같은 우버 같은 현지 택시 어플이 있어요. 얀덱스 택시라는 게 있는데 되게 웃긴 게 그걸 이용을 하려면 현지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쓸 수가 없구나. 현지 전화번호 뭐 유심을 사면 되죠. 공항에 유심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 유심 사는 곳 영어로 검색해 보면 공항에서는 바가지를 쓰일 거기 때문에 공항에서 유심을 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답이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친구한테 SOS를 청해서 다행히 친구가 데려다 줘서 모든 문제 없이 해피하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 공항 경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친구한테 불평을 하니까 나도 마찬가지라고 나도 똑같이 생각해. 우리 공항 좀 너무 쉐임풀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웃겼어요. 그러니까 공항은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이제 국가의 얼굴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이 안 네. 좋다는 거 나 너무 알고 있고 그래서 너무 아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또 음. 전통이 있대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대요. 공항이 네, 공항이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공항이 그 약간 국가의 얼굴이라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입장일 수가 있는 게 거기는 그 이제 항공 운송보다 그 이제 내륙 운송이나 그런 게 훨씬 더 발달해서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땅이 실제로 오고 간 커서 사람의 숫자가 땅이 커서 실제 여행자, 중요한 여행자들은 공항 통해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덩이가 너무 넓다 보니까 분명 버스 타고 옆 나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갈 수 있지만 몇 박 공항도 며칠이 걸리니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국 장소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아니 우리 부정부패가 정치까지 커버하는 거였나요 오늘? 그냥 everything everywhere 아, 뭐 all 부정부 at once?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한 나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친구가 뭐 비슷한 속담으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속담을 제가 알려줬고 친구도 비슷한 속담을 알려줬는데 까먹었고 그래서 우리는 윗물이 맑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공항이 왜 그 네. 모양 그 꼴이 됐냐. 카자흐스탄의 초대 대통령 네. 이름은 짤막하게 얘기하자면 누르술탄 나제르바예프라는 분이
무려 우리나라 치면 29년 동안 이제 장기 이승만 집권을 합니다. 있네요. 근데 아니, 그 초대 대통령이 집권한 게 언제예요? 그 몇 년도죠? 그냥 소비에트 유니언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련 망하고 나면은 91년 이후라는 거니까 진짜 맞아요.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그지 얼마 안 그러게요. 됐어요. 29년, 음.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란 국가 역사 자체도 좀 짧은 편인 것 같아요. 그 음. 카자흐스탄이 그 민족국가 형태로 존재하게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된 거네요.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초대 대통령인 누르스탄 나제르바예프 29년간 독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얼마 전까지 근데 장기 집권한 건 아니에요? 한 3, 4년 전까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독재자들이 그렇듯이 많이 헤쳐먹은 것 같아요. 그의 말년은 어땠나요? 정치적인 뭐 이슈가 있었지만 뭐 피살 당하지는 않았고 그냥 돈 많이 갖고 잘 물러난 것 같아요. 아무튼 말도 안 돼. 흥으로 보이진 않았구나. 돌팔매가 다가 아니요, 아닌가요? 아니요. 돌팔매? 아니에요. 민코 씨 너무 자기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분이 이제 자기 아들한테 누르슬탄 씨께서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 공항을 거 아니겠지 설마? 줘버렸대요. 공항을 25년 동안 줬어? 운영하도록 이제 운영권을 줘버렸는데 이제 아들이 개차반처럼 운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서비스나 시설을 좋게 하는 데는 뒷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다. 진짜 그러면 거의 그 정도 생각이겠는데요. 저기 싱가포르나 북한처럼 진짜 그 한 가족이 국가를 소유하고 이 근데 국가는 지금은 좀 우리 달라져요. 가족의 기업체고 뭐 이런 느낌 아닌가?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고 최근에 그래서 그 공항 운영권을 이제는 튀르키예라고 하지만 편의상 터키라고 하겠습니다. 터키 사람한테 넘겼대요. 공항의 그래서 운영을 저는 좀 말이 약간 안 돼. 신박했거든요. 너무 한국인 입장에서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인천공항의 운영권을 중국인한테 넘긴다? 그러면 이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뭔가 시위를 하겠죠.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다른 것도 왜 아니고 공항을. 친구야 이상해. 한국의 국제공항 이제 중국인한테 넘기면 제가 중국인을 싫어한다기보다는 뭔가 공항을 인수할 것 같은 가까운 나라 사람이 중국인일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한테 공항을 넘긴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부가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 다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친구 대답도 너무 웃겼어. 왜요? 우리도 중국인한테 넘겼으면 다 들고 일어났을 거야. 하지만 이 사람이라서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너무 웃기고 재밌었어요. 되게 카자흐스탄과 터키의 관계는 각별합니다. 재밌는 지점이에요. 같은 그러니까. 이슬람권 국가기도 그게 하고요. 터키 사람들이 카자흐스탄에 와서 건물을 지어준다던가 건축 같은 걸 많이 해주기도 하고 터키 사람들이 카자흐스탄에 특목고를 또 만들어줬대요. 이상해.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로 치면 진짜 과학고 외고 이런 느낌의 이제 터키시 학교가 되게 엘리트들이 가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터키 사람들이 궁금한 게 카자흐스탄에 그런 걸 만들어줬다고요? 와서 만들었고 그것은 굉장히 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 중에 하나다. 궁금한 게 근데 네. 터키는 구소련이었나요? 아니에요. 아니면 굉장히 거리도 터키는 멀긴 이제 한데 오스만 투르크잖아요. 터키는. 맞아요. 달라요. 아무튼 그 점이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터키와 좋은 관계이다. 그래서 다시 정치 얘기로 넘어갈게요. 술탄, 그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술탄, 누르술탄 나제르바예프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근데 그럼 술탄은 호칭이에요? 자기가 이름에다 이름이 붙인 건가? 누르술탄이에요. 이름이 누르술탄이에요. 4글자예요. 술탄이 그 술탄은 아니고. 누르가 빛이란 뜻이래요. 빛. 빛의 술탄인가 보네요. 아무튼 빛의 군주란 뜻이래요. 그래서 뭔가 제가 사실상 자기가 이름을 만들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국가가 커나가는 건 일종의 스타트업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스타트업 초기에는 CEO가 모든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험합니다. 이 발언 위험합니다. 위험해?
약간 리스님의 그래서 개인적인 발언으로. 네,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나라가 커가면서 일종의 음, 권력이 집중되고 그리고 일종의 부패는 약간의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전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어, 세상의 많은 예시를 볼 때. 음, 독재라는 걸 독재자가 이렇게 독재든지 붙잡고 이렇게 하는 그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었고. 권력이 한 곳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은 뭔가 인류 역사상 한 번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누르술탄 씨도 그런 과정 속에서 29년이나 헤쳐먹은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누르술탄을 한국의 대통령과 비교를 하자면 박정희와 비교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약간 네. 명과 이건 암이 진짜 뚜렷한 음,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사견이 추가된 거라고 보는데 되게 국가 잘한 발전을 부분도 많이 많고 시켰어요, 실제로. 아, 그래요? 국가 중앙아시아에서 발전에 가장 기여한 잘 부분도 사는 있고. 나라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음, 있어서 외교도 되게 줄타기를 잘했던 것 같은 게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굉장히 뭐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되게 그 뭐 중립 외교라고 할 수 있으면 중립 외교를 잘 구사를 하면서 이제 그 다양한 민족들을 포용하는 정책들을 잘 펼쳐서 국가의 기틀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한 거예요. 국가 성장의 기틀을. 그래서 초창기, 초중반까지는 되게 괜찮게 국가를 운영하다가 많은 독재자들이 을에 그렇듯이 말년에 너무 이제 부패가 심해서 국민들이 참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면서 이제 권력을 물려주게 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래서 약간 그 우리나라 이승만이랑 박정희도 항상 말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나만 할 수 있어. 막 그렇게 돼서 음, 이승만도 계속 이제 부정 그거 하려다가 그렇게 됐고 박정희도 다 저기 쓸어버리려다가 탕탕 해가지고 이제 네, 그래서 컨트로버시 뭐 약간 논쟁의 대상에 있는 인물은 맞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누르슬탄 대통령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고 재밌는 건 이제 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간 싫어하는 여론이 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 근데 뭐 이런저런 그렇군요. 이유로 대통령을 다음 사람한테 넘겨줬어요. 자기 정치적인 후계자한테 넘겨주긴 했는데 그래서 그 누르술탄이 자기 꼬붕한테 이제 권력을 넘겨주고 자기가 뒤에서 막후해서 조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작년에 굉장히 큰 시위가 있어서 사람들을 네네. 막 유혈 진압을 하고 막 그런 음, 거에 대한 책임으로 누르술탄 씨가 완전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고 아니, 이대 네.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뭐 헌법재판소를 음, 만든다든지 파격적인 민주주의 정책을 펼치고 지금은 제2공화국의 위치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음, 네,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나무위키를 켜서 보고 있었는데, 근데 2022년 카자흐스탄 시위가 따로 문서가 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주요한 도시에서 있었던 곳이었고 음, 되게 재밌는 거 하나는 누르술탄 씨가 조금 자의식이 과잉된 분이 아니었나 싶은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많은 독재자들이 그렇듯. 네, 자기 이름을 온통 붙일 수 있는 데로 다 붙였어요. 아, 지금 수도의 이름은 아 진짜 싫어. 아스타나인데 네. 아스타나인데 한 몇 년 전까지 한 3, 4년 정도 그 수도의 이름이 누르술탄이었고요. 아, 근데 이제 아, 정치 너무 이제 별로야. 퇴임하면서 다시 아스타나라는 이름으로 복권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복귀한 것 거네요, 같고요. 그러면,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기념품점에 가면 그 되게 마그넷들이 있잖아요. 음, 거기에 누르술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마그넷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어, 그리고 뭐 세상에. 유치원 이름도 누르술탄 유치원 이게 각 시도에 있어서 뭐 전국적으로 20 몇 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음, 도로 이름도 이제 누르술탄 뭐 도로 막 이런 거 있었고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음,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이제 누르술탄 대학교가 제일 누르술탄 좋은 대학교가 대학교. 음. 제일 좋은 대학교 아스타나에 있는 와, 제일 진짜, 최고의 대학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아, 붙이면
약간 자기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잘 대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도 아니 가장 뭐 좋은 거의 뭐 곳이고 김일성 대학교 뭐 이런 거네요. 그게 너무 저는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아, 아니, 너무 기이해. 너무 중2병스러워. 너무 네, 최악이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기할 건 되게 더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되게 많은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약간 좀 그 마무리 정리 하나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을까요? 뭐 아니 질의응답 시간 그러면은 없어요? 질의응답 그러니까 합시다. 질의응답 아니 그 대본을 좀 보고 있는데 아니 해가 길다고요? 그게 위도가 높아서 그런가요? 네네네. 위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북극에 가까워질수록 해가 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야 현상을 생각하면 쉬워요. 핀란드 음, 같은 곳 북유럽의 북부 지역으로 가면 너무 높아져서 위도가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 백야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 카자흐스탄도 위도가 낮은 편은 아니고 해가 음, 제가 갔던 6월 중순 기준으로 8시 반에 졌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더 기네요. 조금 더 긴데 그게 음, 원인이 돼서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진짜 늦게까지 생활을 해요. 저는 어, 한국의 서울의 밤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거긴 그냥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알마티의 밤 더 길다. 알마티의 밤은 더 길다. 사람들이 저녁 아니, 식사를 10시, 11시에 하고요. 그리고 제가 11시 반에 저녁 식사를 하러 약간 24시간 하는 뭔가 메뉴 대빵 많은 뭐 음, 카자흐스탄의 김밥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괜찮은 식당에 갔는데 진짜 큰 맥도날드 매장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의 2배만한 사이즈의 매장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녁을 먹으러 10시, 11시가. 11시 어, 반에 밤 11시 반에 그때가 메인 저녁 시간이에요? 아니면 그래도 좀 늦다는 느낌이 있는 저녁 시간이에요? 늦다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보통 9시쯤에 저녁을 먹는 것 같고 아, 이게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야 니네는 안 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아니, 근데 정도로 하루 4끼를 먹는 건가,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점심을 먹고 9시, 점심은 1시에 10시까지. 먹는 것 같고요. 그 약간 중간에 공복 시간이 엄청 기네요. 5시에 뭔가 영국의 티타임 같은 느낌으로 애프터눈 티타임 같은 게 있다고는 들었어요. 와, 그래서 엄청나다. 1시와 5시와 9시는 딱 같은 시간 간격인 거예요. 음, 아, 근데 난 이런 그러면은, 게,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거에 뭔가 신기해하는 게 뭔가 우리가 카자흐스탄보다 좀 더 약간 서구화? 서양화가 된 걸까요? 그냥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요? 만약에 백야가 있는 핀란드 그런 지역으로 가면 더 늦게 그냥 낮과 밤의 경계가 없이 살아갈 거고 그걸 또 우리는 보고 신기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냥 근데, 네. 서구화가 됐다는 느낌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핀란드는 백야가 있다고 해도 거기는 뭐 막 도시의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가 어떻게 됐다기보다는 그냥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뭐 옳고 그름이나 뭐 음, 서구화가 됐고 안 됐고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생활 양식의 차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 민코 그렇, 씨 질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아까 얘기 들었을 때 그 러시아의 어떤 그 소련 그 구소련 연방 국가로서 그런 러시아로부터 받는 그 영향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터키는 그 같은 이슬람권이고 그 둘 다 이제 그 터키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투르크족이 이제 만든 거다 보니까 이제 말 그렇죠. 타고 이제 그 사냥하고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뭐 네. 어떡하죠? 저의 이 비천한 역사의식 어떡하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서양 역사 전공한 사람 적지 음.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그러니까 좀 유목민족의 어떤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이제 그 소비에트 러시아로부터 받는 영향력 그리고 이제 이슬람권 국가 뭐 밑에 서남아시아라든지 뭐 이런 데서 받는 영향 그런 게 약간 좀 문화적으로 좀
그 섞여 있겠죠. 이렇게 합쳐져 있는 공간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서 맞아요. 그때 그 카카오톡에서 그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던 그 미술관에서 찍은 거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근대화가 러시아화와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소련의 영향력 하에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뭔가 여겨지게 됐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하고 또 거기가 이제 그 실크로드 길목이지 않나요? 카자흐스탄이? 저는 잘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오.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아 그래서 민코 씨 질문을 하는 건가요? 약간 그 감회를 이제 푸는 건가요? 조금 아, 명확히 했으면 저도 좋겠어.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있잖아. 되게 강연 끝나고 나서 질문이 있다면서 자기 생각 막 되게 주절주절 말하는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어. 자기 생각이 사실 핵심인데. 그러니까 자기 그래서- 생각 95% 얘기하고 질문 5% 섞어서 약간 저 사람 빌드업이 뭐야? 사실 이런 핵심이다. 그래서 아무튼 그 카자흐 사람들의 어떤 그 말하자면 그 국민 의식이나 어떤 민족 의식 그런 거에 각각이 얼마나 좀 어떻게 좀 그 뒤섞여 있는지가 좀 궁금했달까? 약간 어떤 식으로 그 무의식과 의식 영역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고. 너무 인문학적인 접근인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식 총집합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라는 세상의 틀을 통해서 카자흐를 바라봤고 하루 친구로부터 벗어났었던 현지 여행사의 버스에 몸을 위탁했었던 때 아주 짤막짤막하게 이제 현지 사람들하고 얘기했던 걸로 파악했던 그게 전부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떻게 뭐 민족이라던가 세상을 바라보는지까지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답이 좀 제대로 못 된 것 같아서 아쉽고 보이겠지만 아니, 민코 저 씨가 너무 그럼 카자흐스탄 한번 놀러 가시길 추천드려요. 저 지난 에피소드도 말했던 것처럼 그 책을 한번 좀 읽어볼까 하는데 근데 없어요. 카자흐스탄에 대한 책이 많이 없어요. 중앙아시아 역사하는 어. 사람이 한국에 엄청 없어요. 별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맞아. 그래서 괜히 미지의 국가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행책 아예 없고요. 찾아보면은 아틀라스 중앙아시아사 이런 거밖에 없을걸요 아마. 근데 그 뭔가 전반적으로 구소련 국가들을 우리나라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러시아였으면 일단 미지의 세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 진짜 안 맞아요, 친한 것 맞아요. 같아. 그쪽 국가. 네. 맞아, 진짜 안 친하고 좀 뭔가 그 반공주의의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예. 모쪼록 이 에피소드가 좀 두서도 없고 그냥 생각나는 거 궁금한 거 막 던지고 막 얘기하고 이런 느낌도 강하긴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주셨던 애청자분들이라면 되게 재밌게 들었을 것 같고요. 이거를 통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나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넓어졌으면 아니 우리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좋은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걸 그 카자흐스탄 대사관 이런 곳에다 알려서 우리를 좀 이렇게 국빈 자격으로 카자흐스탄 초청을 한번 좀 해주신다든지 좀 거기 대사님 듣고 계시죠? 저희가 이렇게 카자흐스탄 알리고 있거든요. 야, 이거 그러니까요. 아까 바들 씨는 좀 약간 귀찮다는 듯이 맞장구 치는 것 같고 민코 씨는 아니. 언제나 늘 그렇듯이 헛소리 약간 꿈에 그린 헛소리 같은 거 하는 우리 것 같아. 국빈 초청 언제 하냐고 우리.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저 문화 가고 전도사. 싶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중앙아시아 싶어요. 카자흐스탄 가고 싶어요. 제가 좀 매력적으로 설명을 했나 보네요. 말고기 먹고 싶어요, 저도. 네. 말고기 맥도날드 먹고 가면 가고 이제 싶어요. 국왕 사진. 네, 저도 구강 사진 찍고 싶어요. 카자흐스탄 왕사진. 네. 그래서 두 분도 이제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진짜 걸어 다니는 카자흐스탄 브리테니커가 된 느낌으로 진짜 모든 걸 다 맞아요. 기록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빠삭해. 이거를 좀 썰을 풀고 싶었지만 이렇게까지 뭐 길고 자세하게 풀 근데 기회가 없었는데 네, 근데 브리테니커는 좀 약간 스스로 좀 고평가한 것 같고 걸어다니는 나무위키 아니야 정도도 괜찮지 않나. 나무위키 플러스 알파인 게 아, 제 지식의 원천이 나무위키가 한 25%는 되는 것 같아요. 어찌 플러스가 있다. 오. 직접 가서 보고 네. 느끼고 한 것에 대해서.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네. 그리고 현지 친구로부터 얘기를 듣고 하면서 조금 더 디벨롭 발전시킨 그런 조금 나름의 백과사전이죠. 그냥 카자흐스탄에 대한 이거 진짜 지식의 총집합? 카자흐스탄 대사관에다가 어떻게 뭐 영업해보세요. 보도자료 한번 써볼까요? 이대로 이 소중한 이거를 날릴 수 없다, 이 기회를. 저도 님들이 여름휴가 카자흐스탄 가고 싶어요. 왜 다들 왜 국빈 여행의 꿈을 약간 아유. 아니 콘텐츠 만들어서 좋을 게 뭡니까? 이런 기회를 만드는 거지. 떡고물. 아무튼 근데 우리 헛소리 이제 좀 그만하고. 아니,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뭐 각자 한마디씩 가질 씨는 소감 괜찮으셨나요? 말하고 좀 할까요? 네. 가지엘 씨부터? 네. 이렇게 사실 오늘 1발제 2 맞장구. 반응? 뭐였죠? 맞장구? 맞장구. 이 체제 처음으로 해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좋고 네네. 이렇게 리스님의 캐리에 이렇게 부담이 없어서 좋아요. 부담이 없어서. 네,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편안하게 탑승해가지고 가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도 참 저는 리스님이 간다고 했을 때 아니 진짜 간다고? 진짜? 왜? 어떻게? 막 이랬는데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정갈한 에피소드로 기록을 해두니까 또 뿌듯하네요. 정갈해? 다음으로 제가 소감을 얘기해 드리자면 저도 제 할래요. 머릿속에서 뭔가 나부터 얘기할게. Sorry. 되게 쌓여 있었던 그 썰을 약간 신나게 풀 수 있어서 전 역시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턴이 됐을 때 신나게 말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럴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되게 티키타카가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맞장구만 치는 게 되게 루즈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되게 잘 받아쳐 주기도 했고 또 얘기할 거리가 끊이지 않아서 좀 알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진짜 잘 알지 못했던 이 카자흐스탄과 그 카자흐스탄의 1대 시상식 같은. 뭐였지? 나라 술탄이었나? 제자 누르 얘기도 술탄. 듣고 누르 술탄 얘기도 듣고 진짜 유익했고요. 저 리스님한테 또 제가 많이 배우고 그래? 또 저희 저 민코 뭐 항상 씨답지 않은 발언이다. 아니. 그래서 우리 또 저희는 항상 이제 열려 있으니까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우리 대사관 촬영 그만하라고. 애청자 분들도 요번 뭐 중앙아시아가 또 뜰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러면은 맞아요. 언제나처럼 맞아요. 리스님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남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혼자 다 즐겨놓고 유행 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이제 즐기고 나서 유행이 찾아오는 그런 게 있어서 또 중앙아시아에 맞아요. 또 올 수도 있다. 선구력이 있어. 중앙아시아 확실히 부문 있어. 온다. 확실히 있어. 그래서 애청자 분들도 우리 파워캐스트 생각하면서 뭐 올 여름이나 겨울 휴가는 카자흐스탄으로 한번 다녀오셔도 괜찮으실 것 같다. 이런 대사관 말씀을 노리는 드립니다. 거지.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네, 저부터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파파팟. 파바밭 파반 안녕. 안녕. 카자흐스탄.